안녕하세요. 카즌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MW i3 120A입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열리는 CES에서 i3 어반 스위트라는 모델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컨셉입니다. 이 i3 전기차를 가지고 만든 건데 하나의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처럼 꾸며가지고 자리도 2개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보여드린 i3 120A는 지난 8월에 제가 시승을 했던 건데 하드드라이브에 그렇게 파일만 갖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어반 스위트 출시를 빌미 삼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제가 막 다른 일이 복잡하다 보니까 핑계지만 죄송합니다. i3 120A 같은 경우는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행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 그때 처음 i3가 나왔을 적에 닛산 리프하고 비교 시승을 했었는데, 당시엔 닛산 리프가 더욱더 자연스러운 자동차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주행 질감을 보여서 상당히 좀 모든 필진으로부터 더 낫다라는,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만에 다시 만난 이 i3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자료 온 거 보니까 16만 5천 대 이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계속 늘어나면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발전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디테일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얘가 이제 초기형 모델보다 헤드램프라든지 범퍼 디자인 이런 요소들이 좀 달라졌고, 처음에 선보였을 적에 보여줬었던 이런 좀 독특한 문 여는 방식, 롤스로이스 코치도어죠, 이렇게 열리는 거라든지, 좀 전에 지나갔는데 문고리를 열 때도 얘는 반대로 당겨요. 그런 거라든지 전부 정말 미래차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 i3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점했던, 처음엔 이게 쇼카 성격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BMW 지금 얘기 나온 걸로는 앞으로도 한 2025년까지는 이거 단종시킬 생각 없고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여기서 가지치기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어반 스위트도 그런 시작점, 그런 가지치기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120A 같은 경우는 소재적인 부분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시트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의외로 이 사이즈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넓지 않는 사이즈인데도 굉장히 실내 공간이 확실히 전기차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뽑아낸 것 같아요. 길이는 4m가 조금 넘죠. 그리고 휠 베이스는 2600mm에서 한 30mm 정도 빠지는데 안에 공간은 그 이상의 차로 느껴집니다. 문도 이렇게 활짝 열리고, 또 안에는 바닥이 그냥 무슨 원룸 같이 다 평평한 바닥, 그리고 2열은 아예 벤치 시트가 들어갔고, 그래서 실내 거주자의, 탑승자의 거주성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2열 도어의 글라스도 상당히 특이한 형태죠. 저 창문은 내리지는 못해요. 창문은 1열만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문 닫히는 것도 특이하고, 이 타이어도 지금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서 안에를 들여다보면 독특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두께가 되게 얇죠. 그래서 거의 폭이 지금 155, 175거든요. 근데 또 크기는 19인치나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볍고 얇은 타이어를 쓴 거고요. 거기다 그 와중에 또 휠은 19인치를 끼워가지고
주행 안정성은 또 끌어내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BMW가 만든 전기차는 아무리 이런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기차여도 그런 BMW만의 다이내믹한 것은 남겨둔다를 어떤 피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주행간에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지금 모터가 뒤에 있고 이제 뒷바퀴를 굴리는 RR 방식인데, 트렁크가 뒤에도 있지만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당기면 지금 앞에 트렁크가 열리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여기는 뭐 짐 공간으로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짐 공간보다는 전기차니까 그 충전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블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타이어 펑처 키트도 들어있죠. 그래서 작지만 수납 공간이 앞에도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3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 키와 똑같죠.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고 요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트렁크의 기본 크기가 크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 밴드도 있고 C가잭도 우측에 자리 잡았습니다. 트렁크 램프는 LED고요. 그리고 왼쪽에도 이렇게 밴드가 자리 잡고 있어서 물건을 묻기에 좋고요. 바닥은 평평한데 열어보면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뒤에 다 깔려 있어서 어떤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해치백답게 이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 밑에 스트랩이 있어서 이 고리를 당기면 이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미니와 마찬가지로 트렁크를 살짝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랩을 잡고서 살짝 밀면 한번 걸리거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걸리면 이렇게 좀 더 크진 않지만 이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의 박스라든지 그런 적재함 같은 것들을 싣기에는 용이할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리고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었을 경우인데 거의 풀플랫에 가깝게 공간이 나오고, 또 이 바닥도 무엇보다 평평해서 짐을 밀기에 참 편할 것 같습니다. 턱이 상당히 낮아요. 네, i3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수석 뒤에 앉았는데 앞자리를 이제 제 시트 포지션에 얼추 비슷하게 맞췄고요. 헤드룸은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그룸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시트가 살짝 등받이가 고추서긴 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 이 높이가 지금 보시면은 창문 높이가 상당히 낮잖아요. 이거는 장점일 것 같아요. 발 놓는 곳도 발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물론 이게 시트를 낮추면은 타이트하긴 하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파놨죠. 요것도 있고, 그리고 2열에서 승객이 내리려면은 얘를 당겨서 시트를 앞으로 보내고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앞문을 열지 않으면 뒷문은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적엔 불편할 수는 있겠어요. 뒷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앞자리 사람이 문을 열어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내리기가 힘듭니다. 이쪽 쪽창도 크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뚫려 있어서 상당히 시야는 좋습니다. 2열 승객 시야는 굉장히 탁월하게 좋네요. 그리고 중간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 뚫려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에어컨 송풍구는 없습니다. 저쪽 B필러에도 없고, 얘는 B필러 자체가 없죠. 그리고 이쪽 센터에도 어떤 송풍구가 따로 없어요. 이소픽스는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이를 카시트에 태웠을 적에 창문 높이가 낮아서 상당히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좋아. 얼만큼? 많이. 네, 지금 원태가 너무 금방 잠들어서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서 앞자리 시트가 일체형 시트가 상당히 커요. 높게 솟아 있어서 뒤에 승객이 앉으면은 앞이 내다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방 시야가. 그래서 지금 안 싣고도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뒷자리도 어떤 울렁거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아이를 카시트에서 빼는데 i3가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세단도 물론 루프가 낮아서 아이를 태울 적에 이렇게 머리에 부딪히거나 할 수가 있겠는데, 얘도 루프가 낮기도 낮고 특이하게 좀, 그리고 2열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코치도어로 열리다 보니까 아빠, 오히려 사람을 태우기 편한 게 아니라 아빠, 걸리는 아빠. 게 좀 있습니다. 아빠 가방 줘. 아빠 가방 줘. 자, 응.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주행할 적에는 뭐 밖을 내다보는 건 괜찮은데 아이고, 태우고 할 때가 좀 걸리네요. 네, i3의 인테리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이전에 있었던 모델과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런 대시보드가 진짜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저 앞엔 가죽, 또 플라스틱이 이렇게 쓰였고요. 소재는 일단 기존 BMW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i3가 처음 나왔을 적에 모두 재활용 소재를 썼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센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도 독특하잖아요. 이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게 붕 떠 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것도 상당히 어떤 큰 이전에 BMW에서 봤었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앞에도 보시면 이런 재활용 소재를 모두 활용해서 써서 이 소재 이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일단 투 스포크 스티어링 휠인데 어떻게 봐도 딱 BMW스럽잖아요. 여기 이런 파란색을 넣어서 이 전기차들 공통되게 사용하는 그런 요소를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또 계기판도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액정이 작죠, 화면이.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아니라 이만큼이 다 베젤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것만 지금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모토라드의 C 에볼루션 같은 계기판 같은 스타일인데 표시되는 정보는 이렇게 다릅니다. 아예 딱 차지와 파워 게이지만 있어서 밑에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는 가능 거리가 205km가 뜨고요. 그리고 또 총 주행 거리나 아니면은 기타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 69% 남았네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전비겠죠. 14.5kWh 갔다가 100km를 간다는 거고, 바깥 외기 온도, 또 시간 이렇게 뜹니다. 단출하고 간단한데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미래차 같은 느낌이 물씬 나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가로로 길어서 요거는 BMW 차와 똑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다이얼 갖다가 조작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메뉴를 들어가 보면 내 차량에서 차량 설정, 아이드라이브 설정 이런 메뉴들이 일반 내연기관 BMW 차들과 똑같죠. 그걸 알 수가 있고, 기술 체험하기에서 이 드라이브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이 차는 밑에 낮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e파워, e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쉽게 그림으로 알 수가 있죠. 지금 얘는 그래도 배터리를 꽤 써서 완충이 되어 있으면 저 파란색 셀들이 전부 다 파랗게 돼야 되는데 일부 쓰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e파워와 차지, 얼마나 연비 운전을 했나예요. 그러니까 파워를 쓰는 운전을 쓴 게 많았는지 아니면 충전한 게 많았는지를 쉽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가적 전력 소비 기기는 이건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면 변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에어컨을 켰잖아요. 맥스로 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어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81로 줄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어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주행 가는 거리가 잠재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바로바로 뜨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그리고 가운데 버튼류들은 BMW와 똑같습니다. 에어컨을 켜보면 여기에 이제 공조장치 온도가 뜨죠. 에코 프로도 이쪽에 뜨는데, 노멀, 콤포트로 지금 바꾸면 다시 파란색 글씨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에코 프로로 하면 여기에 바로 에코 프로가 뜨고, 에코 프로 플러스로 하면은 에코 프로 플러스까지 여기에 뜹니다. 이 플라스틱 소재 마감이 참 괜찮네요. 어떤 BMW 기존 차와 똑같은 마감인 것 같은데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만져보면.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글러브 박스가 위로 열립니다.
열어보면 상당히 깊어요. 지금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클릿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마감도 부직포로 잘 돼 있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얘는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네트도 있고, 보시면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가 상당히 좀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구성인 것 같고, 이쪽에 이제 풋레스트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는 다 들어가진 않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어떤 램프리 조작 버튼이 그대로 BMW 어느 차와 마찬가지로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가 하나가 있고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비슷해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작게 자리 잡았는데 여기도 참 플라스틱인데 뭔가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 자리죠.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은 안 되고 각도 조절만 됩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이전에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미니 쿠퍼에서 봤었던 그 충전 장치죠. 와이어리스 스마트폰 충전 장치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면 여기에 또 컵홀더가 하나 있고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C가잭이 있고요. C가잭과 하나는 USB 메모리, 뭐 오디오라든지 mp3 파일 재생할 때 쓰는 메모리 인식용이 있고, 하나는 충전용 C타입이 있네요. USB가 아니라 C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제거할 수 있어요. 뽑아버리면 더 크게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i3 120A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어보면 이런 알람과 함께 이게 바로 시동이 켜진 거예요. 어떤 뭐 소리는 당연히 안 나죠, 전기차라서. 지금 이제 공조장치 때문에 바람 부는 소리 정도만 들리고요. 기어 노브가 독특하게 여기 있는데 어떤 딱 되게 직관적이에요. 얘를 앞으로 하면 D로 들어가고, 뒤로 하면 R 리버스가 되고, 그리고 살짝 올리면 뉴트럴 중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P 버튼은 파킹은 버튼식으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i3 만듦새가 유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흔들어 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화면도 참 좋네요. 지금 보시면 터치를 지원을 하지 않는군요.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고 화질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 날씨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화면이 좋은 것도 BMW 차에서 거의 최상으로 화면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행하면서 느껴보니까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제가 2014년 처음 i3 나왔을 적에 닛산 리프하고 비교 시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리프와 그리고 이제 갓 등장한 BMW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처음 내놓은 전기차 i3였었는데, 그때는 리프가 의외로 좀 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더 편한 전기차로 느껴졌었어요. 무엇보다 이 회생제동 걸릴 적에 골프카트처럼 속도를 확 감속시키면서 그렇게 속도를 에너지를 다시 끌어모으거든요. 바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갖다가 다시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죠. 이번에 i3는 이제 120A는 배터리 용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어떤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좀 회생제동 시스템에서도 약간은 전보다는 덜 세게 들어오네요. 물론 제가 지금 콤포트 모드로 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처럼 그냥 왁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숙성한 느낌이 확실히 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완성도가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풀가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풀가속할 때도 살짝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 이 밑에 하부에 어떤 좀 흡음, 방음을 좀 더 신경을 썼나 봐요. 그런 게 있고, 또 서스펜션 느낌은 여전히 좀 딱딱한 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지금 타이어가 되게 얇잖아요. 얇은데 그 타이어가 얇으면 어떤 주행 안정성에서는 떨어지는 게 상식적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배터리가 아까 그 그래픽에서도 보여드렸었지만 낮게 깔려있는 그런 배터리 때문에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근데 얘가 이제 배터리 용량은 커졌는데 배터리가 차지하던 부피 자체가 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의 어떤 그 밀도를 더 끌어올려 가지고 120A로 용량을 키웠지 어떤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피를 더 키우진 않았기 때문에 무게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제가 지금 제원표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봐야 알겠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기차 타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좀 언제나 불안한 게 있잖아요. 야, 이러다 배터리 방전되면 전기차 어떤 기름을 주유소에서 뭐 페트병에 담아와서 주유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건 상당히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턱 넘을 적에 상당히 좀 쿵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얘가 앞에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5링크 멀티링크인데 뒤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뭐랄까 토션빔 같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지금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어서 무게가 쿵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타이어도 얇고요. 이 타이어가 그리고 또 트레드웨어가 440이나 돼서 그것도 참 재밌죠. 오래 쓸 수 있는 타이어라는 거니까. 마치 여기도 보세요. 앞바퀴는 괜찮은데 뒤가 쿡 떨어지는 느낌이 여기다가 또 원태를 태울 거긴 한데 원태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다고 할 것 같은데. 진짜 좋아. 얼만큼? 많이. 네, 지금 원태가 너무 금방 잠들어서 이 마을에서는, 그리고 또 집사람도 약간 좀 피로해 멀미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예상이 좀 듭니다. 이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그 배터리 깔려 있는 구조 그리고 또 얇은 타이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전기차는 뭐 i3만이 아니라 리프도 그렇고 볼트도 그렇지만 모든 전기차는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 시원한 가속은 확실히 도심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할 적에 이 A필러가 이렇게 쭉 뻗은 게 아니라 지금 살짝 구부러진 거 보이시나요? 저쪽 오른쪽으로 봐도 보이실 텐데 밑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두꺼워서 시야가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기 지금 창을 다 뚫어놨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도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열 설명 때도 제가 좀 놀랐고 만족했던 부분이 시야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SUV도 아니고 해치백인데 그린하우스 라인 자체가 창문 아래쪽이 아이고야 상당히 낮아서 운전석도 지금 시야가 좋습니다. 왼쪽을 내다볼 때도 그렇고 또 이 윈드실도 상당히 누워서 이런 정면을 내다볼 적에도 그 시야적인 부분에서 마치 SUV에 올라 앉은 것처럼 편히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높고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런 좀 펌프식이긴 한데 최대한 지금 낮춘 건데도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런 운전의 편의성이 있어요. 아까 그 모터에서 나오는 소리는 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하부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는 여전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는 유리를 또 만져봐도 유리가 얇아요. 이 옆에 유리도 얇은데 아마 전기차다 보니까 그런 좀 차에서 동력기관에서 내는 소리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외부 방음 그런 건 좀 덜 신경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죠?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 익숙해졌나 봐요. 전기차에.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i3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94A 나왔던 i3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내연기관차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어떤 감성적인 것도 많이 갖추게 됐네요. 그래서 이 120mAh는 거기다가 또 가격이 같거든요.
이전 것과 중앙정부 나라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 받으면 맥시멈 하면 1,90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더 선택하기에 있어서 그럼에도 좀 계산기 두들겨 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BMW도 얼마 전에 그 사진이 또 공개가 됐는데 스파이샷도 잡히긴 했는데 i3가 그란 쿠페처럼 나오더라고요. 세단인데 문짝 4개 달린 걸로. 이건 사진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 파워트레인을 갖고서, 그러니까 이런 주행 가는 거리를 갈 수 있는, 이거보다 그리고 걔는 더 개선이 됐을 거예요. 그 사이즈의 전기차들이 상당히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콤포트였는데 한번 에코 프로로 가볼게요. 에코 프로로 가면 확실히 회생제동이 더 세게 걸리네요. 이 어떤 회생제동만 빨리 들어오는, 좀 더 세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지금 약해졌어요. 그리고 액셀러레이션을 해도,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는 게 전보다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콤포트보다 좀 더 저항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고속까지는 고속주행을 하지 못하게 좀 종용을 하는 거죠. 에코 프로로 가게 되면, 에코 프로 플러스로 가게 되면 90km로 아예 속도 제한을 걸어버리고, 지금 바람은 아예 송풍 수준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에어컨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말 쥐어짜다시피 전력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도 197km로 순간적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서 근데 에코프로는 169로 확 줄어버리고, 콤포트로 가면 더 줄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이오닉 일렉트릭 때도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리고 에어컨을 키냐 끄냐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주행 가는 거리가 변경이 됐었는데, i3도 그렇습니다. 지금 콤포트에선 167, 에코 프로는 177, 170, 에코 프로 플러스는 196, 이렇게 순간적으로 늘어버려서, 요것 때문에도 운전자가 가다가 이제 쫄릴 때 있잖아요.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에코 프로 아니면 에코 프로 플러스까지 두고서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어떻게든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도 이전에 그 i3 배터리 작은 거 들어갔었던 거보다는 그런 총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불안함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적어졌어요. 사실 BMW는 여전히 이 i 브랜드를 도심 어반 모빌리티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도시에서 쓰든지 아니면은 도심, 오늘 여긴 지금 양평 쪽인데 여주인데, 이런 도심 안에서 도심 생활권에서 하는, 그러니까 도시간 이동을 하는 걸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총 주행 가는 거리가 240km 정도니까 서울에서 대전, 왕복은 어렵겠지만 충분히 편도는 가고, 서울 천안 들렸다가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무주까지 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배터리가 됐죠. 그것만으로도 현저히 어떤 그런 공포감은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A필러가 직선 주행에서는 시야가 방해되거나 걸리지 않는데 좌코너에서는 걸리네요. 그러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바라볼 적에는, 누울 적에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깎아 놓은 것 같거든요. 깎아 놨음에도 근데 걸립니다. 시야에 걸려요. 네, 오늘 BMW의 i3 120A 모델을 시승했습니다. 단지 주행 가는 거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질감 없는 주행 성능도 많이 가다듬었네요. 네, 이것으로 BMW i3 120A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